네. 자, 행렬을 좀 공부해 봅시다.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이 행렬이라는 거에 어디에 쓰이냐?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통계를 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약간 IT 쪽이나 아니면 통계학 이쪽 관련해서는 행렬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 교육과정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3년 전,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후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배우지 않았어요, 행렬을. 12년 동안 행렬을 배우지 않다가 갑자기 부활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1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고2, 고3들이나 지금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행렬이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생겼냐? 행렬을 없앤 게 잘못이에요. 필요 없는데 왜 생겼냐가 아니고 원래 필요했는데 없앤 그 정부가 잘못했던 거고, 이런 말 하면 되지. 없었던 거고, 이제 필요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 처리예요, 정보 처리. 통계. 근데 지금 시기가 IT 시대잖아요. 결국 정보 처리와 통계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지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행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다시 부활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이 행렬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수능 저거 있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행렬이에요. 원래.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된 행렬은 원래가 100의 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70만 남았어요. 30%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30%가 원래는 심화 개념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순열 조합을 따지면 분할과 분배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만 30%가 빠져버립니다. 좋지. 어려운 것만 골라서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기본, 기초 기본만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없애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야. 원래 행렬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약에 10시간을 가르친다면 7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30%를 날려버리고 3시간이면 설명이 끝나는 70%만 남아있는 상태야.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3시간이면 내용이 그만큼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양.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다가가시면 돼요. 진짜 어려운 내용 없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년, 그러니까 지금의 고2들 있죠?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행렬을 조금 어려운 개념들까지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 홍무사우 김포 이외에 저기 원당이나 아라나 이름이나 요 근처 또는 김포에거나 이런 학교들을 다 이게 지금 1학기 내용이잖아요. 기말고사 시험들 딱 보고 실망을 이빠이 해서 이 정도로 처참하구나 하고 나서 알려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니네 선배들한테 좀 미안해. 괜히 머리를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마저 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딱 그냥 필요한 거 여러분들 시험을 다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자 봅니다. 행렬이라는 건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현하여 괄호로 묶어놓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를 표현함에 있어서 보통 나열하기도 하고 아니면 순서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집합이라는 개념도 존재하고요. 근데 이 행렬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행렬의 이름은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자료들을 나타낼 거예요. 보통은 소문자 11, 12, 21, 22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원래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런 느낌이야. A라는 행렬에 이 4개의 공간에 1, 3, 0,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 2, 3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숫자를 그냥 제멋대로 막 쓰는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괄호인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죠. 이것들을 이런 모양으로 나열을 해요. 이게 그냥 행렬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열할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읽는 방법이에요. 행과 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행과 열. 행은 줄을 나타내요. 1행, 2행, 3행 이렇게. 열은 이렇게 열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하나의 행과 두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의 열과 두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 곱하기 2 행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행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열은 몇 개 있어요? 1개. 그래서 3 곱하기 1 행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는 행이 몇 개 있죠? 하나. 열은 몇 개 있죠? 3개. 그럼 몇 곱하기 몇 행열? 1 곱하기 3 행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는 행이 몇 개 있죠? 3개. 열도 몇 개 있죠? 3개. 그럼 몇 곱하기 몇 행열? 그렇죠. 자, 행렬은 반드시 이 행렬의 규격, 그렇죠? 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앞에 놓이는 숫자가 행, 뒤에 놓이는 숫자가 열이야. 그래서 몇 곱하기 몇 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행렬이 이런 크기를 가지고 원소들이 배치가 되고 있겠구나. 이런 성분들이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 행렬을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 성분들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자, 얘가 대문자 A니까 성분들은 소문자 A를 써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행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이야. 근데 여기는 뭐야? 1행 1열. 여기는 1행 2열. 여기는 2행의 1열. 여기는 2행의 2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마 여기에서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여기다가 9개를 채워 넣을 거야. 그러면 가영아, 여기는 B 얼마를 쓰면 될까? 1, 2. 그렇죠? 1행 1열이니까. 그럼 여기는 B 1, 2. 여기는 B 1, 3. 기훈아, 여기는 B 여기는 5. 좋아요. 윤지야, 여기는 B에 3, 여기는 B에 3, 여기는 B에 5. 좋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아이들 중에 행과 열의 숫자가 똑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과 열의 숫자가 이렇게 같은 행렬들을 우리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크기를 언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2차 정사각 행렬. 얘는 3이라고 써 있으니까 3차 정사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행렬 안에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은 행렬의 이름을 담당하는 저 대문자와 동일한 소문자로 행과 열의 숫자를 붙여서 저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서 이 행렬이라는 값은 당연히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규칙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A라는 녀석이 A의 I와 J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I와 J를 더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자, 어떤 경우에 i가 2 그리고 합쳐보자. i에서 j를 빼래. 그리고 i가 2일 때 이렇게 써놓고 i는 1, 2, j는 1, 2, 3 이렇게 써놔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 행렬을 스스로 만들라는 소리거든요. 자, 어렵잖아요. 봐봐. A라는 행렬을 만들 거고요. 행이 두 개야. 앞에 거니까 행이 두 개. 열이 뒤에 거 세 개. 한마디로 2 곱하기 3행렬이야. 행은 두 개, 열은 세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 행이 1일 때 i와 j를 어떻게 하자? 더하자. 그러면 a의 1, 1 얘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2라고 쓰면 됩니다. 1과 1을 더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쓰면 돼요? 3.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쓸까? 자, 규칙이 바뀌었어. 여기서는 2에서 1을 빼고 또 얘는 0, 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얘가 알려줄 거야. 야, i랑 j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i는 무조건 행이고요. j는 무조건 열입니다. 요렇게 알려주고 야, 2행 2 곱하기 3행열이야. 행이 1일 때는 2를 더하고 행이 2일 때는 2를 빼자.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채워 넣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다 돼요. 그리고 행렬은 문자가 들어와도 돼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행렬이라는 건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형태 안에다가 나열한 것인데 행렬은 반드시 규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들 중에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크기를 따서 2차, 3차 혹은 n차 정사각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행렬의 값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행렬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기가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런 행렬이 있어요.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같대. 그럼 가영아, A는 얼마여야 될까? B는? C는? D는? 끝났습니다.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이에요. 왜요? 왜? 너무 어려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행렬끼리는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냥 아무 설명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의 생각들 한번 해보자. 준송아, 너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싶어? 3 여기는? 여기는? 10 여기는? 윤지야,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싶어?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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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더 쓰면 됐어요. 됐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행렬끼리 더하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더해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여기에다가 제가 앞에다가 곱하기 한 3을 정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3a 이렇게 표현되겠죠? a라는 행렬이라고 한다면 자, 규은아 먹는데 미안해. 여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 3, 여기는 6, 여기는 6, 여기는 0. 됐어요. 이거 우리는 실수배라고 부릅니다. 행렬의 실수배. 그러니까 실수를 곱했잖아요.
실수가 뭔지 알죠? 허수 실수할 때 그 실수. 복소수는 다루지 않아요. 행렬에서는. 실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배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실수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렬은 덧셈에 교환목지 성립할까 안 할까? 해. 하겠지. 그럼 뺄셈에 교환목지 성립할까 안 할까? 아니. 무서운 사람들. 뺄셈에 교환목지 성립하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 이게 올해 풍부가 아니라 사오도 문제 나왔어. 행렬 성립 쫙 나열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오케이 안 돼요? 그쵸?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쉽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 나눗셈 뭐예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곱셈과 나눗셈은 일단 나중에. 그건 어려워. 지금 쉬운 거 안 하시니까 어려운 거는 조금 뒤로 미루.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곱셈. 사칙연산 중에 곱셈 제일 어려워. 진짜 어려운데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왜 곱셈 공식 아시죠? 그거보다 쉬워. 너희 곱셈 공식 외울 때 생각해봐.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막 이런 거 외울 때 생각해봐. 그거보단 쉬워. 근데 행렬에서는 가장 안 나오면 알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자, 그러면 행렬 다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뭔가 샥 지나갔어요. 그쵸? 뭔가 샥 지나갔거든? 다 했어요. 행렬. 여러 개 수두는 문자를 각사각형 모양을 배열하여 괄호를 묶어놓은 것. 성분,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두는 문자. 성분에는 번호를 먹일 수 있어요. 행과 열 넘버를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행렬과 행렬의 이름과 성분은 동일한 알파벳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n 행렬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렬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 다음 행렬의 성분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가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렇게 쓸 일은 없고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A 예를 들어서 A 2, 3 2행 3열이구나 A 3, 4 3행 4열이구나 이런 거. 그 위치에 있는 숫자를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좌표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행렬을 좌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얘를 3,4 성분, 얘를 2,3 성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는 동일하다. 끝. 자, 요게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문제가 있어요.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3분 드릴게요. 3분도 과한가? 2분? 1분 30초? 자, 첫 번째는 아무 문제 없죠? 그쵸? 아마 첫 번째에서 표현을 할 때 이런 거예요. 3행을 표현하라 그러면 그냥 3행 다 쓰면 돼. 1년을 표현하라 그러면 3, 1, 4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별거 없죠? 미안해. 내가 이거 안 알려줬다. 그쵸? 2 곱하기 1 성분 2행 1년 2행의 1년 1 자, 1행 3년 1행의 3년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어려웠어. 자, 규칙을 설정해보자. A의 I와 J 성분은 I에다가 2배의 J를 하자.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걸로 2 곱하기 3행렬이니까 2행 3열이 돼야 돼요. 한번 해볼게. 일단 친절하게 저는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것도 쓰면 되거든요. 자, 규칙이 뭐예요? I에다가 EJ를 더하는 거잖아. 그쵸? I에다가 EJ를 더하면 얼마죠? 3. I에다가 2 곱하기 1을 더하면 5. I에다가 3 곱하기 1을 더하면 얼마? 7. 어려워요?
자, 가연아, 그럼 이거 해볼까? 2에다가 2 곱하기 1을 더하면 2에다가 2 곱하기 1을 더하면 2에다가 3 곱하기 1을 더하면 끝이야. 그쵸? 약간 민망하지? 저거 물론 낯설어서 그래. 그쵸? 잘했어. 윤지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낯설어서 그런 거야. 자, 지금 그냥 요거는 쉽죠?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A, B, C, D. 요거는 괜찮죠? 참 그러면 답이 이렇게. 요거의 답? 행렬 A는 3, 5, 7, 4, 6, 8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 가볼게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 자, 이게 전반부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인 거야. 숫자 채워놓는 거. 자, 볼게요. A라는 행렬이 있어요. 소문자 A니까 당연히 A라는 행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고 두 번째도 다른 문제야. 둘이 그냥 다른 문제예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여기는 3i에다가 마이너스 j를 하겠대. 근데 3행 2열이야. 그렇죠? 차근차근 해볼게요. 3행 2열이래요. 이걸 빼래요. 그러면 1행은 3에서 열을 빼는 거야. 그렇죠? 3에서 1 빼면 2, 3에서 2 빼면 1 이렇게 되겠죠? 자, 2행은 6에서 1 빼면 5, 6에서 2 빼면 4 됐죠? 그럼 3행은 첫 번째 뭐가 나올까? 8, 그 다음은 10 그렇죠? 근데 이거 봐봐 규칙이 있다? 30 커지고 30 커지고 1씩 작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행렬을 쭉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기껏 해봐야 303절 이 정도가 단데 실제로 이게 너희가 나중에 대학교나 이런 쪽을 통계나 IT 쪽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쪽을 선택하잖아요. 이거 겁나 큰 n 곱하기 n 행렬 그럼 그들의 규칙성을 찾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 되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이게 규칙이야. 근데 조건이 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좀 어려워요. 3행 3열이니까 3, 3, 3 필요해요. 조건이 있어요. 행이 열보다 클 때와 행이 열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6개의 숫자가 9개의 숫자가 있을 텐데 행이 너희 상관관계 맞죠? 상관관계 그렇죠? 이거 두 개 해놓고 선 그려놓고 막 위쪽 아래쪽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야 지금. 자, 행이 열보다 커. 자,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크죠? 이 1이니까 얘 두 개 크죠? 얘는 딱 여기서 선이 딱 그려지는 거야. 그렇지? 이쪽은 행이 열보다 커. 근데 가운데는 뭐야? 행이 열보다 같죠? 이쪽은 열이 행보다 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조금 칠 거야. 그럼 등호를 잘 보셔야 돼요. 봐봐. 이쪽은 여기야. 여기는 뭐 하자? 행의 번호에다가 1을 더하자. 그럼 뭐예요? 2행이었으니까 3이고 3행이었으니까 4, 4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쪽 규칙으로 가보자. 요 6가지는 뭐에다가 열의 번호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0,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2. 됐죠? 괜찮죠? 네, 약간 상관관계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 둘 사이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그러면 기준은 여기겠죠? 행과 열이 같은 건 여기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A라는 녀석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는 저 앞에 3차 정사각형렬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야.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은 이렇게 가운데 3개와 아래쪽에 3개와
위쪽의 세 개로 지금 이 풀이를 나누고 있어요. 이 빨간색은 누가 더 큰 거야? 열과 힘 중에. 열이 더 크죠? 여기가 빨간색이야. 파란색은 행이 더 커요. 검은색은 이거 더 커요. 괜찮나요? 그러면 가운데 라인은 전부 다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위쪽 라인을 한번 볼까? 자, 위쪽 라인을 볼게요. 빨간색 라인으로 갑니다. 빨간색. 얘는 뭐야?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 파란색부터 가자. 행에다가 열의 두 배를 더하래요. 여기 2행 1열이거든요. 2행 1열이거든요. 여기는 3행 1열이고 3행 2열이에요. 행에다가 열의 두 배를 더하겠습니다. 얼마? 4. 행에다가 열의 두 배를 더하니까 얼마? 5. 행에다가 열의 두 배를 더했으니까 얼마? 7. 괜찮죠? 자, 이제 이거 잘 봐. 뭐라고 써 있어요? I, J 행에 J, I를 쓰래요. 다시 생각해봐. 이거 무슨 소리냐면 A, I, J 자리에 마이너스 A에 J, I를 쓰래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1행 2열이고요. 1행 3열이고요. 2행 3열인데 A의 1행 2열 자리에 마이너스 A의 2행 1열을 쓰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행 2열이 누구야? 4잖아. 그게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그럼 얘는 누구 쓰면 돼? 얘를 대칭으로 땡겨와서 얼마? 마오.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엄청난 연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딱 이런 정도 느낌이야. 근데 잘 봐야지. 어려울 수 있어. 여기가 지금 전반부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야. 뒤에서는 곱셈이 가장 어렵고 앞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채워 넣어 나가야 해. 그렇죠? 저 조건을 진짜 잘 봐야 돼. IJ 헷갈리면 끝이야. IJ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 행렬 A를 구했어. 이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이거 다 더하래. 합은 얼마? 3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런 거 찾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번. 3번에서 어려우니까 3번 내가 풀었으니까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차근차근. 자, 헷갈릴 수는 있어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설마 이런 연산을 우리가 어렵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헷갈리시면 자기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보는 게 나아. 초반에는. 나중에 안 그러겠지만 초반에는 저렇게 눈으로 봐야지 괜히 헷갈려서 틀리는 것보다는 저게 나으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엔 엄청 쉬운 거. 뭐라고 써있어요? 서로 같은 행렬이래요. 행렬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렬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렬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 각각의 위치에서 배치되어 있는 성분들도 일치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바로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C하고 D가 같고 A랑 B가 같고 AB랑 이게 같고 요게 이렇게 같대요. 그러면 C하고 D가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죠. 나머지가 이제 A하고 B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식을 한번 써보자. A 플러스 B는 2라고 되어 있고요. 3A는 B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C는 2D라고 되어 있고요. C 플러스 D는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방정식이에요? 연립 방정식이죠. 중학교 때 2학년 때 지긋지긋했던 뭣도 없는 연립 방정식이에요. 암산 한번 해보자. 윤지야, A하고 B는 얼마예요? 1. 준성아, C하고 D는 얼마예요? C가 4, 음. D가 2. 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쵸?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요거 A제곱 플러스 A가 2라고 돼 있는 거야. C는 그냥 2라고 돼 있는데요. 넘어갑시다. C가 2니까 B는 그냥 6이네요. 넘어갑시다. 자, B가 6인데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가 6이에요. Q는 A 값은 얼마예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네? 마이너스 2래요. 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4하고 마이너스니까 이거고 4하고 마이너스니까 이거, 이렇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 2차 방정식까지 등장을 해요. 이게 앞에 거보다 더 쉽지. 그렇죠? 헷갈릴 게 없으니까. 자, 뭐 그런 문제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두 2차 정사각형면이 있습니다. 성분에 대해서 일단 조건을 다는데요. A라는 행렬에 PI, PJ를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행렬은 행과 열 번호에다가 어떤 특정한 P랑 Q를 곱한 값을 더한 값을 가지고 있고요. B 행렬은 저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A랑 B가 같대. 그럼 우리는 먼저 A를 구해야 돼.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자, A라는 행렬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2차 정사각형면이 되어 있으니까 A라는 행렬은 근데 P하고 Q가 뭔지 모르는데 그치? 그러면 B를 먼저 구할까? 똑같은 2차 정사각형면이니까 자, 요거 한번 따져보자. 행과 열이 같다는 건 요 자리예요. 그치? 행과 열이 다른 건 요렇게 해요. 행과 열이 같은 자리에는 뭘 쓰겠대? 행의 번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겠대. 그러면 가영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행의 번호에 마이너스를 붙이겠대. 여기는 행이니까. 그러면 자, 규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이너스 2를 행의 번호만큼 거듭제곱을 해서 열의 번호를 빼겠대. 3분짜리 해봐.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1. 정말 1이에요? 네. 마이너스 1을 행의 번호만큼 제곱한 다음에 열의 번호를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뭘까? 마이너스 1을 행의 번호만큼 거듭 제곱하고 열의 번호를 빼겠대요. 얼마? 그쵸? 이런 느낌. 그쵸?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서로 같은 행렬이래. 그럼 얘가 지금 마1, 마1, 0, 2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규칙이 이거네. 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대. P하고 Q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자, 이것들을 그렇게 다 표현해 볼게요. 얘는 1행 1열이야.
그러니까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1행 2열이야. 그러면 P 플러스 2Q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2행 1열이야. 그러면은 2P 플러스 Q가 0이야. 얘는 2행 2열이야. 2P 플러스 2Q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윤지야, P하고 Q는 얼마가 되면 딱 좋을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근데 거기가 맞아. 어? 곱하기? 어디로? 어디로? 어디 마이너스 3? 어디 마이너스 3? 요거 요거 요거? 어디? 여기 마이너스 있네. 근데 이건 뭐? 그래서 치고. 자, 뭘까요? 이거. 근데 잠깐 이상하다. 1행 2열. 1행 2열.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큰일 3. 여기 3.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얘가? Q가 마이너스 1이네. 그렇죠? Q가 마이너스 1이고 P의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럼 안 되는데? 이게 뭐냐? PI. Q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P가 1, Q가 마이너스 2, P가 1, Q가 마이너스 2. P가 1, Q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1과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1과 되네. 요거다. 그래서 이 둘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혼란스럽긴 해. 그쵸? 조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 정확하게 나잖아. 그래서 복소수 너희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 I 거듭제곱만 나오고 나머지 정리할 때 생각해봐. 그렇죠? 2차 고등시간 때 생각해보시고 너희 저번에 모든 실수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인데, 자, 35분 남았어요. 35분 뒤에 여러분들은 집으로 갑니다. 그러세요? 어? 30분. 자, 아까 했던 덧셈과 뺄셈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크기와 행과 열이 개수가 같지 않으면 더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서는 기본적으로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덧셈 뺄셈에 대한 건 아까 설명드린 게 다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덧셈에서는. 뺄셈은 안 돼요. 자, 이제 새로운 행렬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봐. 영행렬이래. 영행렬. 그러면 윤지야, 영행렬이면 성분들이 다 뭐가 될까? 끝났어. 그렇죠? 영행렬도 근데 크기는 있어요. 크기는 있겠지만 보통 영행렬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했는데 얘가 A래. A라는 행렬에서 B라는 행렬을 뺐는데 얘가 A래. 그러면 B라는 행렬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이런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 영하고 그냥 O라고 표시를 합니다. 됐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영팩은 1이다. 약간 이런 느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행렬 실습에 아까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행렬에 어떤 숫자가 곱해지면 그 모든 성분들한테 그 숫자를 똑같이 곱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습의 성질 이거 한번 볼게요. 별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야. 봐봐. A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때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랑 6을 곱하는 거랑
2를 곱하고 3을 곱해서 a를 곱하는 거라 먼저 3을 하고 a를 하나 2를 하고 3을 하나 어차피 결과는 다 어때요? 동일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연한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이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되고 먼저 누군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건 그냥 별거 없죠. 그냥 K 먼저 곱해주고 I, L 곱하기 그 둘을 더하겠다. 우리 흔히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뭐 예를 들어서 3A에다가 더하기 2A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3이가 아니고 4이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석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계산식을 위해서 그냥 미리 밑밥을 까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개념도 끝났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연산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A라는 행렬이 있어요. 1, 2, 마, 3, 7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X라는 행렬을 더했대요. 그랬더니 0행렬이 만들어졌대요. 과연 여기에 뭐 들어가면 될까? 그래요. 이게 이제 X라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냥 0이라는 걸 표현할 이유로 그러니까 그 수단으로 0행렬을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규현아 충분? 추워? 괜찮아? 자, 이것도 그냥 연산하시면 되는데 분배 법칙 하시면 돼요. 뭐냐면 2, 3a-b 5a가 있으면 6a 2b 5a 그러면 얘랑 먼저 만나서 a 2b 그러니까 덧셈 뺄셈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 자, x라는 행렬을 구할 건데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분배해주면 2의 x 2의 a는 x 플러스 b거든요.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x x는 2a 플러스 b로 편하게 표현하는 거, 덧셈 뺄셈 편하게 하시는 거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x라는 행렬은 요 앞에 행렬의 2배에다가 뒤에 행렬을 더하는 값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느낌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댓글이 3번입니다. 나는 50분을 너희를 집에 보내줘야 되니까. 자, 볼게요. 두 행렬에 대해서 계산하래요. 가볍게 갑시다. 이 아이는 얼마? 6A에서 3A를 뺐으니까 3A에다가 2B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네요. 플러스 5B. 자, 그러면 이 아이를 한번 써봅시다. 2, 이렇게 있어요. 준성아, 바로 가보자. 앞에 거 3배, 뒤에 거 5배 더해보자. 얼마? 3배, 뒤에 거 5배 더해보자. 준성아, 앞에 거 3배, 뒤에 거 5배. 1이랑 얼마나? 17이랑 그리고 9랑 마이너스 7. 머릿속으로 다 계산한 거야? 한 번에 다 얘기하려고 기다렸던 거야? 이거 어떻게 외운 거야? 나 이거 못 외우겠네. 그래서 모델에서 썼어요. 그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규현이가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요거 슉 넘어가서 이 x라는 녀석은 요거 슉 이쪽으로 넘어가서 2a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4b 근데 2로 나눠야 되네.
한 개씩 해보자. 한 개씩. 2 그리고 Y 2 근데 2 요거 2 되잖아. 2에서 이거 했으니까 얼마? 0. 그렇지. 요거. Y 요거는 5 요거는 3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이도가 없어. 그쵸? 이렇게라도 암산으로라도 해야 그나마 난이도가 생겨. 그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딱히 재밌는 건 없어요. 이건 약간 연립반응식 느낌으로 둘을 더해주시면 2a라는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막 2, 4, 4, 8 이런 식으로 해서 2로 나눠서 가시고 그 다음에 a나 b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뭘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3에서 4번입니다. 지금 47분째예요. 자, 다음 문제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실수배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이 서로 같대요. 그럼 단순하게 가보자. 여기 3A랑 요거 플러스 6이 3으로 된대요.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마일. 자, 3, 4, 12랑 마 2, B가 4가 된대요. B의 값은 얼마? 4. 끝난 거죠. A에서 B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두 번째 가봅시다. 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을 가지고 적절한 X랑 Y라는 값을 곱해서 얘를 만들고 싶어.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X를 곱하고 여기다가 Y를 곱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X 요거 마이너스 Y는 3이라는 값이 나오고 뒤에 걸로 2X 그리고 플러스 3Y는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 2하고 6을 곱했으니까 둘을 빼주시면 5Y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2가 되면서 X의 값은 2 어렵지 않죠? 네, 편하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네요. 그죠? 똑같은 문제들이고, 잠깐만. 실력 더하기 우리가 풀었었나? 안 풀었죠? 풀었었나? 풀었었나? 자, 빨리. 우리가 수녀 적어야 돼. 풀었었나요? 실력 더하기? 안 풀었나요? 풀었나요? 야, 빨리 눈치 보지 마. 빨리 말을 해. 풀었었나요? 풀었었어요? 그럼 앞에 거 지금 다 안 푼 거잖아. 실력 더하기들 지금 개념 더하기, 실력 더하기 저것도 지금 이거 다 풀었어야 되네. 자. 가자. 어우,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자. 괜찮아. 너 50분에 무조건 끝낼 거야. 진짜. 단지 50분 전에도 안 끝나. 그죠? 50분 땡하고 끝내줄게요. 전에 끝났을 거.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 겁니다. 행렬이에요. 자, 문제를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개의 도시가 있어요. 도로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A의 IJ 성분은 PI 도시에서 PJ 도시로 가는 도로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아이들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은 도시가 지금 3개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런 느낌이야. 1, 1, 1, 2, 1, 3이 무슨 소리냐면 1번 도시에서 1번 도시로 가는 방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번에서 1번으로 가는 방법이래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근데 얘는 있어. 그쵸? 얘는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없죠. 자기한테 가는 거. 그러니까 얘들은 0, 0. 하지만 3번은 있어. 이렇게 있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 도시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2가지.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방법 몇 가지?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방법 몇 가지? 화살. 그치? 그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다. 도로의 방향을. 그러니까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자, 다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여기인 거야. 그럼 2번에서 3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가 있죠. 그리고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방법은 없죠. 3번에서 자기한테 가는 방법은 하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별건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저렇게 표시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영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있네요. 어이구, 다 놓칠 뻔했네. 두 행렬 A하고 B가 있어요. 서로 같은 행렬이래요. 연산 문제다. 해보자. CD는 3.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30.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 우리 다음 시기 연산에서나 만날 법한 그런 조건들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보죠. 이거 어떻게 풀죠? 곱셈 공식 이용해서, 변형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그래서 A 집어넣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4. 요거 20이니까 여기다가 20. 그럼 얘는 16. 그럼 A 플러스 B는 8만 4. 그래서 최소값이구나. 풀만 사니까 뭐 집어넣어야 돼? 좋다. 그럼 얘도 C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CD. 그래서 C 제곱 플러스 D 제곱. 그럼 요거 CD가 3이니까 마이너스 6. 요건 30이니까 얘는 36. 그럼 얘는 뭐? 잘한다. 가영이 집에 가고 싶구나. 근데 어차피 뒤에 학원 있잖아. 그냥 집 갔다 학원이 몇 시인데? 10시 반 10시 반? 8시 반 8시 반. 8시부터 당황했다. 8시. 그럼 언제까지? 8시 반부터?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동안 뭐 배워? 그냥 배워요 1시간 동안 배울 게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1시간. 학원 비용 얼마야? 벌써? 엄마가 결제하니까 몰라?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인데?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기에 비해서 한 3분의 1? 그럼 겁나 비싼 거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건데 일주일에 3번 3시간 하는 거에 3분의 1. 근데 거기 자습하는 시간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수업만 1시간. 수업하는 시간 우린 수업만 6시간. 그렇잖아. 너희 수업 6시간 하잖아. 평가 빼고 수업만 2시간씩 3번이잖아. 그럼 6분의 1이어야 되는데 3분의 1이면 2배 받는 건데? 다시. 개이득인데? 야, 돈 잘 번다. 뭔 얘기냐. 자, 1시간 좀 더
이렇게. 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에는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 세 번째 거고, 자, 네 번째 거에 자, 요게 오늘의 맞은 문제. 이거 풀고 무조건 집에 보내줄 거야. 와, 그래서 난 처음 오래 아니. 걸리네. 어? 오래 걸리네. 어떻게 알았어? 근데 50분에 딱 가는 거 같아. 50분에 무조건 끝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9분 안에 끝나. 내 시간을 계속 보고 있어. 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행렬 A의 IJ 성분과 행렬 B의 IJ 성분이 서로 어떻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난리 났어. A는 X하고 Y가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열이 서로 이렇게 뒤집혀 있어. 그렇지? 얘는 뒤집혀 있는데 부호도 뒤집혀 있어.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랑 B라는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보자. A라는 행렬은 볼게요. 이런 느낌이야. 1행 2열과 2행 1열 같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행 2열과 2행 1열 같은 거야. 그러니까 1행 2열과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얘네 둘이. 그리고 여기를 그냥 우리가 A라고 한번 놓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뭐가 있을까? 여기다가는 뭘 쓰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딱 요 정도 느낌을 한번 가보자. 얘네들은 뭔지 몰라. 그리고 얘네들은 둘은 같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얘네들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 요 정보 안에. 이렇게만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요거 한번 가보자. B라는 행렬은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자, 똑같아. 얘네 둘이 부호만 달라. 그렇지? 부호만 다른데, 뭔지를 또 몰라. 뭐 안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A, B, C까지 갔으니까 D, E, F, 마이너스 F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슬프지만. 자, 이 상태에서 둘을 어떻게 하지? 더하지.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건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싶어요. 값을 구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 문제에서 키가 되는 아이는 어떤 알파벳일까? C랑 집에 가고 싶다. C. 보통 이럴 때 뇌가 미친 듯이 일을 하지. 자, 요렇게야. 이 두 가지가 이건 포인트야. 얘도 뭐 중구난방이잖아. 요거 한번 해볼까? C랑 F를 더하면 얼마 나오고? 6 나오고. C랑 마이너스 F를 더하면 뭐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F가 뭐야? 4. C는 얼마야? 그럼 C랑 F를 일단 2하고 4로 세팅을 해보자. 여기다 F 썼었죠? 그러면 여기에 4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구하래. 그치? 이걸 지금 구하는 거거든? 두 번째 건 일단 우리가 알았어. 2라는 걸 알았거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까? 정보가 지금 굉장히 빈약하네. 자, 정보가 빈약하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3과 4라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거 남았어. 지금 이 시간이 42분. 5분이면 끝나. 자, 어떻게 하지? 자, 이게 힌트예요.
왜냐면 I랑 J가 다르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 이 정보는 아무 맥락이 없어. 왜? 여기다 11 집어넣어봤자 11은 11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하고 2 집어넣어봤자 2는 2라는 그냥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얘가 1, 1 앞에 거 1, 뒤에 거 1을 바꿔서 1, 1 근데 부호가 바뀌었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게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치. 가능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자, 그럼 이제 A하고 P가 오오오오 얼마 얘는 그럼 답은 얼마? 이야 아니야 너 너무 해맑아지고 좋아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오늘 숙제는 아니 이제 번호를 다 풀어올래? 다 풀어. 아니야. 그래요? 정말 하고 싶구나.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요. 행렬의 복선 앞에까지니까 숙제도 거의 없어. 935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935번까지만. 너희 그 월요일에 선생님 수업하잖아. 자, 춘성아. 두 친구한테 이거 전해야 될 임무를 맡긴다. 쉽지 않은데.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니요. 제가 이거 먹을까봐. 2점 먹을까봐? 챙기면 되지 않나요? 네.